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입니다. 금양 불성실 공시 관련해서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미확정 공시 했을 때 증권신고서 아마 제출할 거다, 유상증자 진행하지 않겠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유상증자 공시도 올라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선 유상증자 공시를 보게 되면 제가 우리 사주조합이 청약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사주조합 청약 안 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외부에서 보게 되면 회사 직원들은 회사에 대해서 컨빅션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되게 이제 이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증자 공시가 나오게 되면 잘 봐야 되는 게 채무상환 쪽인데, 이 채무상환이 이제 1,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기존에 이제 계획했었던 금액보다 작은 이제 유상증자를 하지만, 이 채무상환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이게 결국 최대주주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냐, 거꾸로 돌고 돌아가지고 시장에서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자금 조달해가지고 최대주주 이제 최대주주가 회사한테 빌려준 돈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그 전에 장래사업 경영계획 공시가 정정이 됐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정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증권신고서에는 다양한 회사의 위험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감독원에서 검토를 받고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감독원에 이제 검토를 받고 제출하는 이 내용에서 이 위험을 이제 기재를 하다 보고 감독원의 검토를 받다 보니까, 이거를 이 공시를 기존에 이제 했었던 이 장래사업 경영계획 공시를 정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정을 해야 증권신고서 승인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구조이지 않을까. 그래서 순서를 잘 보면 장래사업 경영계획을 수정을 하고, 그 수정한 내용이 증권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서 아마도 증권신고서가 제출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된 건데, 이게 저는 불성실 공시가 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9월달 29일날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제가 올려드린 건데, 이런 공시 나오는 건 증권신고서 관련해서 감독원에서 회사 리스크 태클 들어와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공시 규정을 올려드렸어요. 이 규정에 공시 변경이 있어요. 27조와 28조에 따라 기공시한 내용 중에서 50% 이상 공시를 변경을 하게 되면 이 공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거가 좀 걸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15조가 장래사업 경영계획 공시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15조 16조에 따라 공시한 사항도 여기 31조의 1호부터 18호까지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15조가 장래사업 경영계획 공시인데, 기공시한 내용 중에 50% 이상을 변경했죠. 그러니까 이제 불성실 공시를 맞게 되는데, 이게 회사의 주가가 이제 이때 당시 제가 보니까 5월 11일 날 주가가 18%를 움직이게 만든 공시예요. 그러면 이게 가중치가 돼요. 벌점이 가중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유서 같은 걸 제출할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공시를 했죠?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가 뭐죠? 어떤 증빙자료가 진짜 있어서 이렇게 공시를 한 것이냐? 이거를 그리고 왜 바꾸게 됐냐? 이거를 사유서를 빽빽하게 적어야 돼요. 빽빽하게 적은 걸 가지고 만약에 뭔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벌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리스크가 지금 담겨 있는데, 일단 증권신고서가 궁금했으니까 증권신고서를 봤죠. 증권신고서에서 먼저 이제 여기 얘네가 그 1,000억 정도를 그 상환해준다 했잖아요. 단기 차입금을.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단기 차입금 그 상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대주주한테 좀 돌아간다라고 써놔버리면 당연히 청약이나 흥행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 자금 조달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안 되면은 우선 시설 자금부터 먼저 넣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위험이 있는데, 사업위험은 그냥 거시경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위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봐도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인덱스하게 보지는 않아도
문제는 없어요. 다만 얘네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시장, 해외 쪽의 자원 개발 관련된 어떤 시장에 대한 위험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얘네만의 어떤 고유의 리스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볼만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위험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위험이 있어요. 회사 자체의 위험. 회사 자체의 위험에 이제 그 감사 의견 관련해서 뭔가 좀 미심쩍 어떤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다른 건 다 문제는 없다고 가정을 하면 회사의 실적이 언제 이제 좋아질 것이냐, 그리고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 회사의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제 내용들인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신규 사업의 높은 불확실성 위험이 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우리는 2차전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매출 실적은 일부 파일럿 샘플 물량 뿐이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뭔가 구체적으로 된 게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우리는 캐펙스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완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얘네가 뭐라고 또 써져 있냐면, 공장을 완공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자금 조달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도 이제 써져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2025년 1, 2, 3, 4Q까지 최소한 2025년 1Q, 2Q 그리고 3Q, 4Q까지도 돈을 계속 때려 넣는 구조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돈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추가 지출 발생하면서,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 또 땡길 거다, 주주한테. 뭐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우리는 그런 거 이런 거 다 적어서 냈는데 왜 난리야 라고 이제 하는 게 보통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주라면 여기에 돈을 또 넣어줬을 때 또 넣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매출이 없다. 결국 이제 매출이 없는데 캐펙스 투자를 통해 가지고 향후 매출을 내겠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캐펙스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는 회사의 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가 완료가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감가상각비가 엄청나게 터지겠죠. 당장의 매출 규모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올라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실적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뭐 땡겨서 밸류에이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차피 시장에 달려있긴 한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굳이 뭐 이거 지금 당장은 2차전지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실적이 올라오는 회사들이 있는데, 굳이 뭐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터질지 모르고, 그리고 매출이 그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한데 여기에 배팅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쪽 말고 다른 어떤 2차 전지를 플레이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번에 여기 보면 나노텍 에너지랑 무슨 이제 공시한 거 가지고 여기다 코멘트를 했어요. 계약 상대방인 회사가 2014년에 설립됐고 배터리 파일럿 공장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파일럿 공장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나노텍 에너지가 고객사를 확보 못하면 매출이 예상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그 계약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약을 이제 뽀개지더라도 페널티 조항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기 이게 MOU가 원래 보통은 공시가 안 되는데 계약에 준하는 MOU라고 해서 이게 공시가 된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 지켜지지 않으면 이것도 불성실 공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시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얘네가 얘기한 거가 어느 정도는 지켜져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회사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기타 위험에서는 이제 최대주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지금 이제 블럭딜을 구주 이제 450만 주 정도를 블럭딜 할 것이다.
그래서 블록딜을 해가지고 그 구주를 판 다음에 구주를 판 거 가지고 유상증자 청약을 해요. 그러면 회사에 돈이 들어가죠. 그럼 그 돈은 다시 그 중에 일부는 차입금 상환에 또 쓰여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차입금 상환이 최대 주주한테 이제 차입금을 상환해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래저래 잘 모르겠다. 그냥 이런 리스크들을 증자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어차피 분반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 그냥 갖다 복붙한 거고, 여기 투자 위험 요소가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요 투자 위험 요소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만약에 그 차입금을 이제 주고 나면 그 차입금을 어떻게 누구한테 최대 주주한테 상환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권주가 발생하면은 BNK가 나머지 이제 물량들을 다 떠안아가지고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 총액 인수예요. 그래서 잔액을 인수한다. 잔액 인수하는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들이 뭐다? 긍정적인 요인들이 뭐고 부정적인 요인들이 뭐다? 2차전지 이거 시장 어쩌다 저쩌다 이런 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고, 여기에 이제 그 회사 내용들을 쓰는데 얘네들도 그냥 그냥 두리뭉실한 내용 써놨어요. 그래서 두리뭉실한 내용이고,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뭐 판에 박힌 내용, 그냥 뭐지? 립서비스 같은 어떤 코멘트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결국 이제 회사 위험이랑 기타 위험에서 이 블락딜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모 가격 결정 방법이 이제 1차, 2차 이렇게 정해지는데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확정된 게 아니니까 최종 발행가액이 2024년 11월 28일에 이제 공시된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연말에 이제 돈을 마련해라. 뭐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사주가 청약을 안 하는데 굳이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위험 잘 보셔야 되고, 그 회사 위험에서 결국 이제 사업에 대한 위험이랑 캐펙스 투자 일정 같은 걸 보게 되면, 당장에 이제 매출 안 올라오면 2026년도에는 회사가 뭐 아니면 도다. 매출 안 나오면은 골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고정비 커버하면서 회사가 레벨업 되든지, 정말 이제 대단한 회사고 미래가 이제 기대되는 회사라면 매출 나오는 거 좀 보고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고정비 커버 하다가 또 실적 안 나오면 한 번 더 주주들한테 자금 손 벌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회사 위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